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김소월의 시 길처럼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꿈 많고 정의롭고 천진난만하던 그 시절에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릴 때처럼 꿈꾸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한번 다시 꿈꿔보시겠어요?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 나누며 또 아끼며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운 내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 네, 천충사랑인입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제동에서 온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네요. 네. 감기로 힘드셨는데 어떻게 좀 몸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선생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너무 후덥지근하고 그 습기도 좀 많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장마 기간도 껴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잠자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잠 잘 못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샤워를 하루에 한 2번 이상 해야지만 뭐 잠을 잔다거나 이럴 경우 정도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즘에 잠 잘 주무시나요? 무덥기도 하고, 갱년기도 있어서 잠들기가 힘들어요. 갱년기 우리 참 갱년기라고 하면 우리 사춘기도 이겨버린다는 그런 그렇죠. 속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2 학생들 때문이라고. 그렇죠. 중2 때문에 못 내려오는데. 중2병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이겨버리는 게 갱년기죠. 갱년기라고 하네요. 어떤 집안에서 정말 사춘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엄마의 갱년기가 겹쳤는데 엄마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꼼짝을 못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갱년기가 굉장히 큰 병이에요. 갱년기 증상이 선생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고요. 밤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잠깐 드는데 자다가도 깨고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그런 거는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잠이 푹 들지는 못하고 좀 힘드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니까 머리가 멍하고 또 좀 많이 무기력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갱년기 때 다른 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열이 나고 막 후끈후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탁 하고 전체를 놓고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잠을 자야지만 내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수면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갱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여성 갱년기 증상도 정말 힘들어서 다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우린 오늘 잠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게 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예. 선생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늦잠 자거나 밤에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늦잠이라는 게 몇 시까지 자야지 늦잠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집에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네. 밤새 잠을 안 자다가 새벽녘에 잠들어서 그 다음 새벽에 잠들어서 12시, 1시, 2시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늦잠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9시에 기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잠이 들어있다면 늦잠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네. 아이고. 요즘 아이들이 되게 늦잠을 많이 자고 있는데 이 늦잠이 선생님 어떤 거와 관련이 깊은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엄마가 깨우지 않아서 더 자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대학생 아들인데 방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그래 자라 하고 릴렉스하게 놔두는 편인데 그래도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한번 보면요. 이대 목동병원에는 수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센터장이 하시는 말씀이 불면의 원인은 바로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솔직히 저는 빛이 굉장히 수면에 방해를 많이 하고 정신적 안정을 이렇게 주는 거에 방해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밤에 잘 때는 불빛이라든가 소음이 되게 취약해서 절대 좀 더워도 창문을 꼭 닫고 자고 불은 꼭 끄고 자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불을 항상 끄고 주무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말 좋은데 잠을 잘 못 자더라도 불을 꺼놓으면 몸이 쉴 수가 있어요. 반 정도는 50% 정도는 쉰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불을 자꾸 이제 켜놓고 자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예.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맞아요. 다시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다가도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소리에 깨고 이러는데 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두 시가 막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빛 속에서 잠을 자잖아요. TV 빛이나 이렇게 불빛에서 자는 아이들은 과민성 행동장애라는 거를 일으키는데 또 영향을 준다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네. 영향이 있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 침대 옆에다가 두면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자꾸 손이 가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에 강렬한 빛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러 갔을 때 영화관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탁 켰을 때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는 거 혹시 아세요? 빛이 탁 비춰져서. 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 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빛을 두면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컴퓨터 아이패드 같은 걸 두면 안 되지만 또 전등 같은 것도 잘 꺼야지 돼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암막 커튼도 해가지고 애들을 재운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아이들이 편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잠이 안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핸드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거 몰아서 보긴 하죠. 그냥 딱 시간을 넘기다가 조용해지고 나에게 자유 시간이 오게 되면 핸드폰을 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30분만 1시간만 보면 한 프로만 보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라 계속 보다 보면 저도 몇 번 그래 본 것 같아요. 네, 밤을 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밤을 새면은 그 다음날 굉장히 신체가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혹시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꼭 집어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아닐 확률은 높죠. 그렇죠.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열이 오르거나 막 화끈거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이 문명의 기기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잠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노화가 돼요. 수명을 줄이는 게 잠이거든요.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사람의 생명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듣던 얘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번 얘기가. 무섭죠? 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야 되고 잠은 제 시간에 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힘드신 경우고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체력 저하가 많이 와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밤에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막 강한 스타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화가 온다는 게 뭐예요? 피부가 거칠어진다. 주름이 생기고 네. 머리가 하얘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변을 볼 때 약해져요. 소변줄기가 약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들어봤어요. 여성도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빈뇨라 그러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오는데 이게 거의 하나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푹 자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초래를 해요. 수면에 대해서 진짜 많은 수면에 따라 질 좋은 수면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거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러니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질 좋은 수면이 생명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밤에는 일찍 자도록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옛날 같으면은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해야 될 것도 많고 밤에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쉽진 않지만 노력해야 되고요. 네. 우리 이제 질 좋은 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신청곡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우리 천충사랑인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우리를 애청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아우,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천충사랑인 댓글에 율자님이 꼭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방송 천충사랑인을 재밌게 잘 듣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김조한의 조금만 사랑할 걸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You know, even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all I can say is I still love you. 너에게 맞춰진 나의 이 눈이 너에게 길들여진 내 일상이 나도 모르게 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하나 모두 다 생각나요. 하루가 너무나 길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대를 지울까요?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어서 잡고 싶은데 너무나 빨라서 조금만 사랑할 걸 이렇게 헤어질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내 맘 감춰두고 사랑할 걸 그랬죠. 조금만 사랑할 걸 너라서 네 모습 보고 있으니 세상은 좋은 말 다 하고픈데 내 입에서 맴도는 말 사랑해 조금씩 멀어지더니 이제는 마음도 멀어진 거니 어떻게 변하니 그대로인 나는 어떡하니 너만 바라보고 살던 내 삶이 너를 위해 그리던 나의 꿈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조금만 사랑할 걸 이렇게 헤어질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내 맘 감춰두고 사랑할 걸 그랬죠. 조금만 사랑할 걸 떠나서 네 모습 보고 있으니 세상은 좋은 말 다 하고픈데 내 입에서 맴도는 말 사랑해
네, 선생님. 예, 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선생님 혹시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늦잠은 왜 자는 것일까? 그러게요.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전적으로 밤에 그러니까 잠이 많은 사람도 낮에, 있죠. 아침잠을 이렇게 좀 늦게까지 잔다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정.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유전적인 그러니까 단백질에 의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제대로 많이 몰라서 그렇긴 한데 유전자가 14 클럭 CIC 뭐 이렇게 유전자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각각 단백질을 만들고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예. 우리의 몸에게 시간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포아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아지면 각성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잠에서 깨는데 줄어들면 잠이 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아침형 인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극심하게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뭐 5시면 난 눈이 벌떡 떠져요. 막 이러는 맞아요. 사람은 돌연변이라고 1000명 중 3명꼴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아세요? 주말 늦잠이 네. 혹시 그 건강에 좋은지 안 자는 게 나을지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주말에는 좀 자주 둔 편이에요. 11시까지. 선생님 만약에 주말에 잠을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죠.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좀 늦잠을 좀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누가 깨우거나 그러면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자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솔직히 그것도 연구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오범조 교수하고 제주대병원 오윤환 교수 공동 연구팀이 네네. 이렇게 한동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 좋은 그 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일에 우리가 회사 다니고 하면 굉장히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집안일도 피곤하죠. 해야 네, 되지, 네. 뭐 애들도 돌봐야 되지, 또 여행도 가줘야 되고 막 바쁜데. 그렇죠. 그러다 이제 주말에 오전에는 좀 늦잠을 자야지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몰아서 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주말에 잠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아, 정말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잠을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자주지 않은 조금이라도 더 자주지 않은 팀은 체력적으로 이렇게 그 건강에 좀 이렇게 밸런스가 좀 깨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좀 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주말에 잠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잠이 정말 좀 시간을 넘겨서라도 그러니까 좀 자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아세요? 나 어제 밤새웠기 때문에 자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네. 밤을 새웠을 때 솔직히 한 2-3시 정도 되면 잠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평일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 어제 밤새서 계속 자야 돼 하면서 아침에 계속 정신이 멀쩡한데 누워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그건 도움이 안 그거를 되더라고요. 이제 보호를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솔직히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활동을 다 하다가 점심 정도 되면 내가 몸이 이제 나른해지면서 피곤한 때가 와요. 식곤증 오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때 잠을 자주는 게 딱 도움이 이제 될까요? 건강에 도움이 되죠. 네. 뭐 시차 적응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예, 들어봤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만큼의 시차가 몸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이제 안 좋아요. 밤에 늦게 자고 시간이 바뀌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피곤할 때 잠깐 자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자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아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주말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자고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빠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자줘야 돼.
그 말에 대한 보상 같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시고 얼마나 아빠들이 행복하게 하겠어요. 거봐 나는 일부러 자는 게 아니야. 내 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야.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뭐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지만 쉬운 거 잠을 좀 푹 자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좀 어둡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네. 좀 어둡게 해가지고 잠을 자줘야 되니까 처음에 잘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자야 될 거야. 이성적으로. 그렇죠.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시간이야. 핸드폰 저리 치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무턱대고 자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자고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고. 아, 그러게요. 네, 이게 아주 잠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 또 신청곡 들어온 게 있어서요. 김길수님께서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거 듣고 오겠습니다.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측면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내니만 보고픈 나의 사랑 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측면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내니만 보고픈 나의 사랑 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선생님 그 노래 잘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보면 꿀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불을 잘 꺼야 된다. 네. 스마트폰 자제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적당한 야외 활동이 필요한데요. 그 햇빛을 많이 쐬주면 그 잠이 또 이제 밤에 잘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좀 피로해 애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좀 돌려줘야지만 잠을 잔다. 저 에너지 발산을 하면 네, 그래야지. 잠을 잘 잔다고 하죠. 기운이 살짝 빠지면서 이제 그쵸. 자는데 이거 아세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너무 피곤해 잠이 안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들기 한 2시간 전에는 그 운동을 맞춰야지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잠자기 전에 막 잠이 안 와서 운동해야지 그러면 또 잠이 안 와버리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피곤한 날은 또 잠이 안 들더라고요. 정신은 말똥말똥하죠. 그렇죠. 네. 너무 몸이 피곤한데 잠은 안 들고 몸은 힘들고 네.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을 또 낮에 많이 쐬줘야지만 잠이 밤에 잘 오고요. 저는 또 네. 스트레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들더라고요. 밤새 그 생각에 막 골똘히 막 되짚어보고 또 짚어보느라고 잠을 못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그 연령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서 계속 자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 이제 그럴까요? 그 스트레스 받아 시험 기간에 애들 잠 많이 자는 친구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잠이 많아진다고 하면서 어머, 아예 그런가요? 깨지를 않고 막 잠을 많이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군.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는 뭐 밤에도 일찍 자버리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회피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제 몸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아.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잠이란 게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네, 맞아. 있잖아요. 통증이요. 있어요. 그래서 잠을 진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잘 자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좀 내려앉혀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몸에 긴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렇죠. 만져보면 내 몸에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냐하면 위장도 경직이 살짝 오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서 족욕을 살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그럴 것 네. 같네요. 좀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한 2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손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도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따뜻한 뭐 핫팩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잡고 있다거나 만져주면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아요. 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는 거는 안 되고 가능하면 이제 잠들기 좀 전에 네. 이렇게 뭐든지 해주시는 게 좋고 음식을 바로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아, 많이 먹으면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폭식하게 소화를 되면.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 영유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위산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도염을 만들까. 산이 올라와서 식도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장기를 헐게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위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위에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위산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강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위기를 헐게 해서 위염이 생겨요. 아, 그래서 제 시간에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물을 먹어서 이 위산이 내 위 벽에 바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해주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빈속일 때는 물이라도 자주 마셔주면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먹고 누워있으면 역류성 식도염도 위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으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앉아 계셔가지고 음식이 좀 내려가게 그렇죠. 도와주셔야 저는 돼요. 집에서 직접 봤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남편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먹으면 바로 막 죽을 먹고 누워 있어요. TV를 누워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식을 먹고 누워서 있다가 잠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건 이제 뭔가를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이제 이거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먹으면은 정말 눕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운동을 해줘야 되고 몸은 기운이 없고 피는 그쪽 위로 쏠리니까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TV만 보고 싶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그럴 때 왼쪽으로 누우시면 좀 도움이 돼요. 아,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역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왼쪽으로 눕게 되면은 그걸 좀 막거든요. 그래서 좀 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베개든 뭐든 좀 등받이를 해가지고 높게 좀 몸을 세워놓고 누워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이 역류성 식도염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속일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속을 유지를 많이 하지 마시고 맹물도 굉장히 좋으니까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 있잖아요. 그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거 상추 먹으면 좋다 이런 말씀 그런 말 것처럼 들어봤어요. 네. 상추를 매일 먹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몸에 좋대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자주 먹고. 근데 아마 선생님 찾아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겹살하고 상추는 그렇게 그 궁합이 좋지는 않다고 살짝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깻잎하고는 굉장히 좋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추를 낮에 자주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두나 체리, 샐러리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음식이 혹시 그 수면에 도움을 주는지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 종류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수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수면을 잘 못 취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차는 카모마일 차라고 해서 카모마일. 예, 수세기 동안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및 각종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차인데요. 그게 황산화 작용 물질이 있어서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갈근 차 들어보셨나요? 그쵸. 예, 갈근이 그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면장애, 불안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라벤더 차 막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네요. 네. 갈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칡 맞나요? 네, 칡이요. 네. 갈근 차. 네, 네. 그 칡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거를 끓여서 직접 먹어도 좋고 그 칡차도 있고 칡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네, 칡즙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여성한테도 좀 도움이 된다 하고요. 참- 그리고 백일홍차가 있는데 이거는 네네. 중국에서 많이 유용한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불안감도 감소해 준다고 하고요. 좋은 차 많네요. 네. 백일홍으로도 먹는구나. 그다음에 퍼퍼민트 차도 있고 로즈 잎차, 생강차 우리가 가장 흔히 들쓸 수 있고 자주 먹는 게 생강차잖아요. 네. 생강차도 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생강을 제가 아는 친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날씬해요. 항상 네. 보면 이제 가족들이 다 건강한데 하루에 마늘하고 생강을 소주컵 반 컵씩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매워서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먹다 보면 그냥 먹을 만하다고 그러니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 하는데 정말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해서 네네. 생강 같은 경우에 먹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차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먹기 힘들고 하니까 상추 가지고도 차를 만들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차로 이렇게 마셔보는 거 또 좋을 도움이 것 되겠죠.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수기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수기 없는 회사는 없고 가정에서도 정수기 하나씩 있으실 텐데 그렇게 뜨거운 물이 쉽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차를 좀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면에 좋은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면에 좋은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나오는 이 과일, 야채들이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잠도 잘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변비가 걸렸을 때 잠이 잘 안 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잠이 잘 안 오고 답답함이 몸에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식체라든가 체한 게 좀 있거나 그러면 잠이 잘 안 오는데 이런 거를 그 여름 음식들이 여름 야채나 음식들이 그 식이섬유도 많고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이 많아서 이런 거를 많이 해소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수박 같은 거 많이 먹어도 굉장히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참외, 수박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나오는 복숭아 이런 음식도 굉장히 그 건강하게 해서 잠 오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음식을 맞춰서 주는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많이 나오는 제철 과일을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마늘도 아까 그 몸에 좋다고 했는데 수면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네네. 그 바나나가 수면에 좋은 이유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이제 좀 건강하게 좀 좋게 만들어주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양상추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게 그러니까 먹기는 싫지만 우리가 햄버거에 들어있는 양상추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생강, 뭐 마늘 먹기는 싫다고 하지만 마늘로 빵 만든 거 마늘 바게트 빵 드셔보셨죠? 그렇죠. 정말 맛있잖아요.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마늘의 그 향에 너무 막 옆에 있으면 계속 손이 가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게 좀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주 요즘 밤에 잠이 안 올 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키도 도움이 된다고 써 있네요. 혈액순환과 대사 활동에 원활하게 해주면서 수면에 도움이 줘서 잠들기 전에 한두 개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우리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그다음에 우리 여름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또 저기 뭐냐 그 조네리님이 신청해주신 새들처럼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의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진짜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도 잘 자고 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지금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건강 지압법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잠 잘 오게 하는 이렇게 지압이 있고 호흡법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먼저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압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잠 안 오면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 잠 못 자는 사람을 예. 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깊은 숨을 쉬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네. 호흡을 하는 중에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1차로 이제 호흡을 하면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셔요. 이렇게요? 한 5번에 걸쳐서 1, 2, 3, 4, 5에 걸쳐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참으셔야 돼요. 아. 여기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호흡법이에요. 숨을 쭉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멈추실 때 혀를 꼬세요. 혀를 천정으로 right. 이렇게 꼬아요. 천정에다가 혀를 붙여요. 돌려서 감겨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막아야 돼요. 막고 한 7초 동안 5초에서 7초 그러니까 10초도 좋지만 그냥 힘들 것 같고 한 7초 정도 숨을 참으세요. 들이마시고 7초를 숨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때 천천히 내뱉어야 돼요. 천천히 내뱉고 또 다시 멈추세요. 그리고 또 혀를 감아서 또 5초를 멈춰요. 그리고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면 굉장히 깊게 들이마셔요. 지금 네. 숨을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이마시고 또 5초 동안 들이마신 다음에 5초 동안 쉬어요. 그리고 5초 동안 내뱉고 또 5초를 쉬어요. 이렇게 되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못 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잘 빠져나가요. 아. 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그 좀 릴렉스하게 되면서 건강해지거든요. 네. 이걸 잘 안 해서 이제 그 문제지만 자주 이제 이걸 들어보셨으니까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요?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쉽게 갈게요. 네. 5로 갈게요. 너무 힘드니까 예.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를 쉬어요. 네. 그 다음에 5초 동안 내뱉고 5초를 쉬어요. 네.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할 때 사이에 5초씩 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으로 나눠서 숨을 쉬는 거죠. 예. 그 대신에 쉴 때는 내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혀를 감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 이제 뭐 숨을 쉬시면은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으세요. 진짜 쉬우세요. 네. 오. 그 다음에 혀를 말아라. 네. 네. 그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머리를 자꾸 써야죠. 이게. 제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압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안면열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지압을 하면 제가 전에 두통에 좋다고 했던 데가 있어요. 네. 귀 뒤로 손가락을 하면은 귀 볼 뒤에 보면 딱딱한 곳이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예, 만져줘요. 뼈 뒤로 살짝 넘어가면 물렁물렁한 곳이 나와요. 예. 거기를 마사지를 잘 해주면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그 뼈 주위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속 들어가는 데를 해주시면은 그냥 갓난 애기들은 기절하듯이 바로 자요. 응애 울다가도 네. 여기를 만지고서 그냥 자거든요. 예.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로 만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요. 아까 숨쉬기도 하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도 안 잔다. 그건 이제 아주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그럼요. 때는 네. 이제 팔을 머리 한 군데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전에 말씀드렸죠. 백회열이라고. 예, 그렇죠. 백혈이요. 거기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양기를 살짝 이제 좀 눌러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풀어줘가지고 잠이 와요. 그러니까 네. 머리, 그러니까 정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거기가 살짝 아플 거예요. 네. 이제
열이 좀 많이 올라가는 데를 아프니까 거기에 살짝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걸 좀 안정시키려면 우리의 팔을 다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네. 보시면 손바닥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아, 손바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우리 혹시 아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경우에 손바닥에서 땀 나는 거? 그렇죠. 네, 손바닥에서 땀 나고 긴장하면 이럴 때가 많고 손바닥이 또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만져보면. 네. 그러고 이제 온몸도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손바닥에서 발바닥과 손바닥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엄지손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손바닥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리고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뭐 그럴 땐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팔목 주위를 또 마사지를 해주세요. 팔목 주위를. 네. 팔목 주위를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은 특별히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안쪽 손바닥을 했으니까 손바닥 위쪽 위에 있는 그 팔목을 마사지를 꾹꾹 눌러주시면 그 주변을, 팔목 주변, 팔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다른 손으로 내 손목을 딱 감싸 안는 거 있잖아요. 예, 감싸 안았을 때 들어오는 그 안쪽 내부 있잖아요. 예, 예. 손바닥 쪽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그러던 분들도 스르륵 잠이 들면서 한 5분 내에 코를 고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정보시네요.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이제 저번에 했던 기억 나시는 것처럼 그 귀 뒤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백헤어를 살짝 만져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손바닥과 손목을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살짝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그럼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배웠던 걸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좀 깊은 잠을 자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께 그 끝곡으로 나훈아님의 테스형 김유득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